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금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고인들의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철수 유세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와 당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또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태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사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불의의 사고에도 안철수 고인의 뜻 받들어 완주한다.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말은 없습니다. 주로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이 한 말입니다. 물론 이까지 왔는데 완주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사건 기사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당이 이번 유세버스 사고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상당히 본질과는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 지지율 다 좋습니다만 문제는 두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고 또 이 유세버스를 만든 곳은 무허가업체였답니다. 자, 국민의당은 무슨 이유로 이런 유세를 했습니까? 이런 유세버스를 만들었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검찰, 국토부 이 유세버스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정당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선거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후보들처럼 유세차, 그러니까 트럭을 개조한 게 아니라 유세버스를 가지고 LED 전광판을 달았다는 건데 이게 불법 설치고 이걸 만든 곳은 무허가업체였답니다. 방금 전 계속해서 채널A와 YTN이 보도를 하는데 이걸 지켜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일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한 정당의 대표로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과학 강국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이 정말 비과학적이고 이런 주먹구구식 유세버스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사망하게 만든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나는 몰랐다, 실무자들이 했다. 실무자들은 나는 몰랐다, 업체가 했다. 업체는 알고 보니까 무허가 불법 설치였다.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중대재해법으로, 경찰은 또 다른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 그리고 이 과정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줄줄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단일화니 이런 거와 별개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방금 전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안철수 유세차 서울서도 10여 명 사고 어지러워 인도에 누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천안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도 유세버스를 탄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고 차량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했냐를 놓고 업체와 기사 측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은 책임이 없고 업체가 안전 수칙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이 운전기사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자, 채널A에 따르면 지금 안철수 유세버스에는 LED 전광판과 발전기를 떼내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유세버스는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더 이상 버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채널A는 보도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안 사고가 나기
2명이 숨지기 3시간 전 서울 유세버스에 기사와 국민의당 당원 10여 명이 차에서 내려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서울 유세버스 기사 김모 씨는 어지러워서 내리는데 띵한 겁니다. 인도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선거운동원들도 내리자마자 혈색이 하얘서 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천안이 아니라 서울에서 터졌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이거는요, 안철수 후보가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죠? 자, 개조한 유세버스와 관련해 사용시 안전고지가 있었느냐의 질문에 기사들과 업체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천안 사고가 나자마자 5시 4분에 정차시 꼭 환기시키세요라고 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말이 없다가 천안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니까 단톡방에다가 정차시 꼭 환기시키세요.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유세버스 개조업체 관계자는 발전기가 있는 적자 문을 열고 쓰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차량 내부 환기는 기사님들이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적자 문을 열다? 그러면 후보의 얼굴이 가립니다. 유세버스 기사는 적자문을 열면 전광판 4분의 1 정도를 가리고 안철수 후보님 얼굴도 가리고요. 우리는 열 수가 없죠. 자,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지금 정언들이 나옵니다. 이 유세버스 기사들은 안전수칙을 고지했다는 말에 무슨 말이냐, 이동 중에 전광판 틀라고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 이 국토부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유세버스 제조사 알고 보니 무허가 업체였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LED 전광판은 불법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설치를 한 업체 역시 무허가 업체였다고 YTN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 국민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까? 자, 이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YTN 취재 결과 이 LED 전광판 설치업체는 구조 변경, 이른바 튜닝을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제작사로서는 조회가 되는데 튜닝 제작사로는 안 돼 있다. 튜닝은 불가능하고 제작만 가능하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와 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세 차량 튜닝 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고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이태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책임을 이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LED를 작용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 이런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저희가 업체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운전기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은 보통스런 이 소형 트럭을 쓰지 않고 LED 전광판을 부착한 유세버스를 썼습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국의 구조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했고 법률 위반이자 안전사고를 예비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자, 승인 절차를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이 중차대한 선거를 위해 차량 개조를 하면서 기사들을 사전에 한 곳에 모아놓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안전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의 말만 믿고 고인이 되거나 중태에 빠진 운전기사 탓으로 지금 책임을 돌리는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의 말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검찰과 경찰, 노동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선대위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최창우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는 한 칼럼에서 사람이 죽는 참사가 난 정당에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하지만 할 말은 해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중앙당 책임자가 업체에서 안전수칙에 대해 말했는데 고인이 된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참사 피해자 그것도 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수사하고 국토부가 조사를 하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과학을 중시하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의 유세차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국민의당은 반성부터 하고 피해자와 이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단일화 이런 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후보와 정당,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비겁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부터 하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수사를 자청해라. 이게 이 최창우 대표의 주장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일보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세버스를 돌립니까? 자, 과학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유세버스에 내건 구호가 과학경제 대국입니다. 과학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발전기에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운전자와 당원이 목숨을 잃었다. 자신의 정당 운동원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내가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단일화니 이런 경기도지사를 나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